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새로운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중앙일보가 그런 기사를 냈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새 비서실장 원희룡 유력, 총리 권영세 검토 이렇습니다. 이 총리 얘기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시간에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대통령 비서실장, 유력, 설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사 대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14일 새 비서실장을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로선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김만길 국민통합위원장과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최준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이름도 오르내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총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대통령 비서실 참모들이 비서실장과 수석 비서관들이 다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패배 직후부터 이 새로운 비서실장을 후보자를 찾았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이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을 쇄신하겠다, 국정의 변화상을 보여주겠다, 이거를 가장 확실하게 드러낼 수 있는 게 뭡니까? 물론 총리도 있겠지만 총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총리는 결국에는 야당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가장 직접적으로 가장 신속하게 가장 효과적으로 그거를 드러낼 수 있는 건 바로 대통령 바로 옆에 있는 비서실장을 바꾸고 그 참모진 진용을 바꾸는 일입니다. 그 비서실장 그걸 바꿈으로써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은 이렇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드러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아마 총선 패배 직후부터 새로운 비서실장 후보자를 아마 물색을 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그거를 앞으로의 국정쇄신의 이런 상징성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이 가장 효과적일 것인가 이런 걸 아마 고심했을 겁니다. 그런 끝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는 이런 카드를 떠올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치인으로서도 그렇고 행정 경험도 풍부합니다. 광역자치단체장을 2번이나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의도 정치에도 밟고 행정 절차에도 밟고, 그렇기 때문에 이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을 보좌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다. 오히려 넘치는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 재직 시절 어땠습니까? 추진력이 있다. 뚝심이 있다. 그 민노총과 싸웠지 않습니까? 화물연대하고 싸웠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원희룡 전 장관의 어떤 국정 운영 방향, 이 장관으로서의 이 업무 추진 능력, 이런 것들을 이미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대통령 옆에 둔다고 해서 뭔가 이건 잘못됐다, 이거는 사람을 잘못 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비난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냥 정치적인 이유로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 윤석열을 지지하지 않는, 그리고 그냥 소위 말하는 비윤 또는 반윤, 여기서는 다른 얘기가 나오겠지만 이 원희룡이 가진 어떤 능력, 정무적인 감각 또는 행정 경험, 이런 것들을 갖다 비하하거나 비난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이 원희룡이라는 사람 자체만 놓고 보면 이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로 실제로 정말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면 원희룡이라는 사람 괜찮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보수 또는 우파 진영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그 진영의 미래, 그리고 원희룡이라는 그 정치인의 미래를 봤을 때는 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실제 원희룡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들어간다, 이거는 손해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든다, 그것 말입니다. 관찰자적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들어간다는 건 뭡니까? 한마디로 이 윤석열 정부가 지금 궁지에 몰렸지 않습니까? 위기에 몰렸습니다. 사실상 물론 지난 2020년 총선 이래에 미래통합당 또는 국민의힘의 처지 그것과 별로 상관이 없는데, 그때 당시에 미래통합당 국민의힘은 야당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당이지 않습니까? 여당인데 정권을 벌써 심판했다, 이런 지금 여론, 이런 평가가 지배적이지 않습니까? 이번 총선을 통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번 심판을 받은 정부에 들어가서 대통령 옆에서 비서실장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 이런 역할을 한다? 이건 뭐가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여러분,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윤석열 정부 지지율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어떻게 성공할지 실패할지, 그건 제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소위
역대 정권별로 봤을 때 임기 말로 갈수록 정권 지지율이 떨어집니까? 아니면 올라갑니까? 떨어집니다. 대통령 인기가 올라갑니까? 떨어집니까? 떨어집니다. 물론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정권 초에 이 광우병 대란으로 인해서 지지율이 폭락했다가 오히려 임기 말에는 올라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이례적인 일이고 예외적인 사안입니다. 그런 걸 빼면은 그 누구도 임기 말로 갈수록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다 이 혹독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정권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그와 함께 공동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에 몰리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가 뭐 종종 있는 게 아니라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상황에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간다? 그것도 지금과 같은 시기에 정권 초반에 힘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대통령 참모로서 각종 사안들을 갖다가 다 대통령한테 정무적 조언을 할 수 있고 그런 정무적 조언들로 인해서 이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율을 갖다가 올릴 수 있고 이런 때가 아니라 그런 때는 김대기, 이관섭 이런 사람들 그냥 직업 공무원 관료 출신 제가 그런 사람들 관료들을 제가 뭐 이렇게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이 조직 문화상 그리고 이 업무 특성상 이 관료들은 뭔가 이렇게 독자적으로 주체적으로 하기보다는 이 상급자 그 다음에 또는 상급 기관 이런 거에 눈치를 보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주체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상급자나 상급기관에다가 뭔가 비판적 의견을 제시하기가 어렵습니다. 생리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권 초에 이 윤석열 정권의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을 확실하게 제시할 수 있고 그걸 상징할 수 있고 그걸 갖다가 대통령을 옆에서 보좌할 수 있는 그런 정무 감각과 행정 능력을 갖춘 그런 사람들을 뒀어야 되는데 그 김대기, 이관섭 이런 사람을 둬버렸으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거는 제가 지금 처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윤석열 정권 출범 때부터 이런 대통령 비서실 인선에 대해서는 저도 얘기를 했었고 저도 기사를 썼었고 다른 매체에서도 숱하게 지적을 했던 사안입니다. 근데 이렇게 호시절에는 이런 사람들을 써놓고 지금 이제 위기에 닥치고 궁지에 몰리니까 원희룡이라는 그 정치인 그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쓴다? 이거는 보수 우파 진영의 손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 이름과 그 얼굴을 아는 정치인이 국내임에 과연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 이름과 얼굴을 알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스타일,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목소리까지 아는 정치인 또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 사람의 과거 이력, 그 사람이 거쳐온 직책 이런 것들을 알면서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정책들을 주장했는지 그걸 어떻게 시행했는지 이런 것들까지 다 아시는 분들 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여러분 5명도 아마 안 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원희룡과 같은 이런 정치인은 그야말로 지금 이번 총선에서는 비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한테 패배하긴 했지만 원희룡이라는 사람 이 자체만으로도 미래 자산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만한 인지도를 갖춘 국내임 정치인이 과연 몇 명이나 있습니까? 5명이나 있습니까? 원희룡만큼 많이 알려진 원희룡만큼 뭔가 뭐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일 잘하고 그렇게 또 알려진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정치인이 또 과연 국내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이 다 이름도 알고 그런 정치인이 과연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원희룡 지지율이 미미하지만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한동훈 있습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홍준표. 국내임 당원들은 자기와 같은 당 소속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어쨌든 유승민이 있습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안철수 이 정도 있습니다. 이 정도. 그 다음에 오세훈 있습니다. 이번 총선 때 이제 다시 원내로 들어오는 나경원 전 의원 이 정도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는 분명히 국내힘 후보로는 절대 대선 후보가 될 수 없고 있으나 마나한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과거에 잃었던 인지도나 내지는 과거에 대선에 출마했었던 그런 이력 탓에 지금까지도 그냥 대선 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리는 지지율은 거의 뭐 의미가 없는데도 그 이름이 오르내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빼면 지금 현재 국내임에 의미 있는 대권 주자가 과연 몇 명이나 있습니까?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말고는 사실상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중에서 그나마 가능성이 있고 그나마 나이가 좀 젊고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지금 좀 살려놔야 지금 그 이미지를 좀 보호를 해주고
앞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줘야 하는데 지금 만약에 원희룡 전 장관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들어가게 될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임기 말로 갈수록 정권 지지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원희룡이라는 그 정치인의 미래도 점점 닫힐 수밖에 없고 더 심각할 경우에는 원희룡이 이 윤석열 정부와 운명을 같이 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원희룡이라는 사람이 과연 대통령 비서실장직을 받을 것인가, 저는 여기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있지만 또 원체 또 승부사 기질이 있는 사람이라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 때 대통령 비서실장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비서실장 누구였습니까? 임종석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임종석은 그 전에 대통령 비서실장 되기 전까지 국회의원을 자기가 한양대를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한양대가 있는 동네에서 국회의원을 2번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 뒤로 박원순 쫓아다니다가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했고 그 뒤로 이제 박원순 그 측근 세력들한테 밀렸는지 뭐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만두고 나서 문재인 쪽으로 가서 또 했다가 대통령 비서실장을 했습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임종석이라는 사람은 그 전까지는 그냥 흔한 소위 말하는 운동권 출신 정치인 또는 정치 낭인 중에 낭인 중에 한 명이었다. 이런 평가를 해도 별로 그렇게 뭐 그 사람의 뭐 헐뜯거나 깎아내리거나 그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야말로 객관적이고 정확한 분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임종석이 문재인의 대통령 비서실장을 함으로써 일약 저쪽 진영의 주요 정치인으로 부상을 했습니다. 5년 전에 대통령 비서실장을 그만뒀는데도 지금도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그런 직함으로 언론에 소개가 되고 있고 지금은 심지어 이제 이재명에 대항만한 식으로 자기가 그렇게 자처를 하고 다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재명도 약간 이 사람을 띄워줘가지고 지금은 앞으로 이쪽 더불어민주당 진영의 차기 대선 주자 중에 한 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불과 2017년 때까지만 해도 저거 완전 정치 낭인이다 이런 평가를 받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정권 초반에 힘이 있을 때 대통령 참모진들이든 아니면 내각이든 이런 좀 가능성 있는 사람들 갖다가 키워주고 그 사람들한테 힘을 실어주고 해서 미래 자산으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런 작업들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궁지에 몰리고 위기에 몰리자 그나마도 자력으로 이 미래 자산으로 성장한 그런 사람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갖다 쓴다? 이거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이 있다 그 말입니다. 물론 윤석열 정부가 성공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성공해야 미래도 있다. 그건 맞습니다만 다른 사람들도 아마 많이 있을 텐데 왜 하필 지금 그 중에서도 원희룡이라는 사람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남는다 그 말입니다. 이 원희룡이라는 사람은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기에는 너무 과분한 거 아니냐? 다른 사람을 오히려 더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뭔 말입니까? 지금 현재 그나마도 인적 자원이 없는데 그나마도 자기 혼자서 커온 그 원희룡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갖다 쓸 경우에는 이 대통령 지지율이 앞으로 크게 반등할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그리고 이 원내 구성 앞으로 진행될 원내 구성을 봤을 때 이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각종 특검법을 계속 내놓고 대통령 그 거부권 행사하고 거부권을 행사하면 행사할수록 이제 뭡니까? 윤석열은 역시 야당과 협정을 안 하는 거야. 윤석열은 역시 일방적이구나. 윤석열은 역시 바뀌지 않았구나. 이런 여론이 고조되면서 어떤 상황이 생길지도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대통령 옆에 있다고 한다면 물론 옆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 있겠지만 원희룡이라는 사람은 당 쪽에서 이 여의도 쪽에서 계속 그 나름의 정치 활동을 하는 게 더 미래를 위해서 낫지 않은가, 우파 진영을 위해서 낫지 않은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이런 약간 근거 없는 우려 이런 것들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